안녕하세요. 미술얘기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재희입니다. 오늘은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과 이불 작가의 장엄한 광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봉준호 감독은 제가 옛날부터 좋아했는데요. 봉준호 감독 좋아하는 사람 정말 많죠. 봉준호 감독님 영화를 보고 제가 생각난 드라마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가 젊었을 때 봤던 한지붕 새가족이라는 영화예요. 그 한지붕 새가족이라는 영화는 그때 박원숙 님도 나오셔가지고 정말 연기를 잘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애를 키우면서 굉장히 재미있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 내용은 한지붕에 새 가족이 사는데 주인이 있고 새들어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새들어 사는 사람들 주인 가족과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벌어지고 갈등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화해를 하고 뭐 웃으면서 밥도 먹기도 하고 뭐 그렇게 지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세월이 흘러가지고 제가 또 재밌게 봤던 드라마가 있는데 청담동 살아요라는 드라마거든요. 근데 청담동 살아요는 그 IMF 지나고 그때 2011년부터 2012년까지 했는데 그 중에 다 재미있게 봤지만 그 중에 이렇게 냄새하고 관계되는 그 회가 2회에 있어요. 정말 주류사회를 청담동이라고 한다면 그 청담동에 한 번도 주류사회에 들어가지 못한 그 아줌마 김혜자가 한 기회에 거기 들어가서 살 수 있게 돼요. 그렇지만은 사는 그 주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하며 살 수밖에 없는데 문화센터에 갑니다. 그래서 문화센터에 가서 굉장히 그 향기가 나는 그 사모님을 만나면서 김혜자가 자기의 냄새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모님한테서는 정말 아름다운 냄새가 나고 너무 좋다. 그러면서 집에 가가지고 이제 빡빡 때를 밀면서 수가 이제 그때가 끝나게 되는데 아마 그때부터 부자와 빈자 사이의 냄새가 달랐나 보죠? 잘 모르겠습니다. IMF 지나고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심해졌다고 하는데 저도 IMF 지나고 정말 힘들게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봉준호 감독님은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그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굉장히 찝찝할 수밖에 없는 영화를 만들어냈는데 그 찝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들이 알고 있었던 사실들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돌려가면서 아이러니하게 뒤통수를 팍 쳐버리는 그런 영화를 만들어내셨다는 거에 있는데 저는 봉준호 감독이 그런 시각을 갖게 된 거를 자꾸 봉준호 감독님의 외할아버지 박태원하고 연결짓게 돼요. 박태원은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이라는 짧은 소설을 썼는데요. 근데 이제 그때 신문에 연재될 때 친구인 이상 시인이 이제 사파도 그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제강점기 문화통치 기간 동안에 대표적인 모더니스트 중에 하나였던 그 박태원 작가, 그 작가의 그 외손자라는 사실을 알고서 봉준호 감독님은 정말 뭐가 달라도 다를 수밖에 없겠구나. 뭔가 한국 사회에 그냥 살았던 사람하고는 다른 시각으로 뭐가 뭔지 모르고 살아가는 시대에서 사실은 이 시대는 이거야 라고 팍 집어주는 그 시대 정신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감독님의 냄새와 관련해 가지고 한국의 정말 대표적인 작가 이불 작가가 있는데 그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칸네 영화제의 황금 종려상을 이제 탔는데 이불 작가는 이번에 베니스 비엔날레에 초청받아서 갑니다. 2019년에. 근데 이 예전에도 한번 초청받아서 갔었어요. 봉준호 감독님이 1969년생이고 이불 작가는 1964년생이니까 나이로 치면 5살 정도 차이 나는데 1989년도 대학 졸업하고 얼마 안 있다가 그 낙태 퍼포먼스를 하는데 그 시대 때 낙태가 좀 많이 그때는 사실 제 주변에도 낙태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이불 작가가 낙태 퍼포먼스 한 걸 보지도 못했고 사진으로만 봤는데도 왜 이런 작품을 하지? 이 사람은 이렇게 젊은 나이에 옷을 다 벗고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이 짧았던 거죠. 이불 작가는 그때 세상을 예술로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그 여자의 몸에 가해지는 사회적 억압에 대한 것을 작품으로 드러내고자 했던 것이죠. 그 이후에도 이불 작가는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했는데 그 냄새로 세계미술계에 노크를 했다라고 하는 작품은 1997년도에 모마의 뉴욕 현대미술관에서
전시했던 장엄한 광채입니다. 그 장엄한 광채는 우리가 잘 먹는 생선 위에다가 그 여자들 뭐 쪽두리에 쓰는 장식 같은 건데, 뭐 시킨이라던가 그런 굉장히 이쁘장한 장식을 물고기 한 마리 한 마리마다 해서 여러 마리를 마일라백에 넣어서 이렇게 설치를 한 것이에요. 숯 뿌리는 기계를 설치하고 싶다고 했대요. 그러니까 생선이 썩을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선이 썩는 냄새와 향수를 뿌리내는 냄새가 합해져서 더 지독한 냄새가 나게 하는 목적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냄새는요, 사실 그 아름다운 베르사유 궁전이 파리 외곽에 만들어진 이유는 파리의 지독한 오물 냄새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귀족들이 아무리 깨끗한 꽃에 둘러싸여 있어도 바람을 타고 들어오는 오물 냄새는 막을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쁘게 만들어졌지만 그 예쁜 것에 빠져들게 하지 못하는 면이 분명히 있고, 그것이 바로 이불 작품의 아이러니라고 하네요. 근데 이 작품은 2016년도에 아트센터에서 커넥트 스트래티전으로 이제 다시 재현돼서 설치되었었는데요. 그때 제가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전시장에 갔는데, 제가 전시장에 너무 일찍 가가지고 아직 변질이 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전시 종료 전에 한번 가서 보려고 했는데 그냥 차일피일 하다가 못 가고 못 보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봉준호 감독의 그 기생충이라는 작품과 이불 작가의 냄새를 연결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봉준호 감독의 작품은 제가 너무 재밌어서 좋았고, 이불 작가의 작품은 이분이 새로운 작품을 내놓을 때마다 뭐 이런 걸 내놓아 라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이제 되돌아보면은 제 생각은 짧았고 이불 작가의 생각은 세계적이다 라는 거를 깨닫게 해주는 작가이기 때문에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